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그 5단원 생식과 유전에서 생식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단원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와 학습 노트, 과학 노트 준비하시고요. 준비가 다 됐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식세포 분열 과정의 특징을 염색체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등교하셨을 때 그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배우셨죠? 자, 그 체세포 분열 과정과 비슷하게 이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우리가 염색체 행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같이 예상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염색체 수는 몇 개일까? 강아지의 염색체 수는 엄마 개와 아빠 개의 염색체 수를 합한 것과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 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엄마 개 염색체 78개고요. 아빠 개 염색체 78개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강아지의 염색체 수는 엄마 아빠의 염색체 수를 더한 것과 같을까요? 아니면 더한 것과 같지 않을까요?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네요. 어떨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당연히 이 엄마 강아지와 엄마 개와 아빠 개의 염색체 수를 합한 것과는 다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종이면 염색체의 숫자가 이제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개 78개, 아빠개 78개면은 그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의 염색체 수도 당연히 78개로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개와 아빠개 사이에서 강아지가 태어났으면 왠지 이 염색체가 더해져서 156개의 염색체가 이 강아지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78개로 부모와 같은 염색체를 갖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결합을 해서 자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우리 사람을 예를 들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이 생식세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정자와 난자와 같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세포들을 생식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식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앞에서 체세포 분열을 배웠던 것처럼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수록 우리 몸이 자라는 것처럼 이 생식세포도 이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이란 무엇이냐?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식세포 분열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염색체 수가 원래 있던 모세포, 체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을 감수분열, 숫자가 줄어드는 분열이다라고 해서 감수분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몇 개의 세포가 있는지, 모세포에 보시면은요, 몇 개의 염색체가 있냐면 총 4개의 염색체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생식세포 분열 결과 몇 개의 염색체가 각각의 생식세포에 들어있느냐? 2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4개 있던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어떤 이런 감수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드는 생식세포 분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염색체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이 생식세포 분열은 자, 분열이
연속해서 2번 일어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연속해서 2번 일어납니다. 체세포 분열은 분열이 한 번만 일어났었죠?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은 분열이 2번 일어나고 그 첫 번째 일어나는 분열을 감수 1분열, 두 번째 일어나는 분열을 감수 2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빈 여기 선을 그은 데까지는 이제 간기죠, 간기. 여기는 이제 간기입니다, 간기.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유전 복제 물질이 복제가 되는 간기고요.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을 통한 분열이 한 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이렇게 2번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생식세포 분열은요. 자,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는요, 이 첫 번째 감수 1 분열에서는 이 체세포 분열과는 조금 다른 염색체가 하나가 나타나는데, 자, 그 염색체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가 염색체입니다. 자, 요 이가 염색체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감수 1 분열에서는요,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상동 염색체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자,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개를 상동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 두 개, 한 쌍이지요? 근데 이 두 개가 결합을 합니다. 이런 식의 모양을 결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고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식세포에서만 나타나는 약간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이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이 이가 염색체란 무엇이냐? 상동 염색체끼리 결합한 것으로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지금 결합해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감수 1분열에서 나타난다.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이제 생식세포 분열이 진행이 되면서 이가 염색체, 상동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서로 이제 결합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가 염색체를 이루고 있던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지금 여기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양쪽으로 분리가 된 거죠? 뒤에 가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흐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전물질 복제하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이가 염색체가 첫 번째 분열에서 이렇게 다시 상동 염색체로 분리가 됩니다. 결합되어 있던 애가 다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감수 1분열을 마친 그 결과 딸세포 생기는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요.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포의 절반으로 염색체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모세포에 보시면 자, 염색체의 개수가 하나, 두 개 있지요? 두 개 있습니다. 이 염색체의 개수가 두 개가 있는데 자, 감수 1분열 결과 생긴 두 개의 딸세포에는 염색체가 각각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지요? 각각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죠? 원래 모세포에는 두 개의 염색체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각각 생긴 딸세포에는 염색체 숫자가 한 개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요?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난 후에는 염색체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입니다. 자, 감수 1 분열이 끝나고 이제 감수 2 분열이 시작이 될 텐데, 자, 이 감수 2 분열이 시작이 될 때는요, 1 분열이 끝나고 어떤 준비 기간이 없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유전 물질을 복제한다거나 어떤 준비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1 분열이 끝나면 바로 2 분열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수 2분열이 일어나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감수 2분열은 일어나면은요,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감수 1분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있던 모세포의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얘가 모세포죠? 얘가 모세포인데 지금 염색체 수가 한 개, 두 개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감수 1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양은, 요 모양들은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염색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좀 잘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이 일어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수 2분열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그 요 염색 분체 형태로 또 이렇게 두 개의 딸세포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몇 개예요? 모양 신경 쓰지 마세요. 한 개 있지요? 한 개 있지요? 자, 원래 하나의 염색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요 딸세포가 어떤 모세포 역할을 하는 거겠죠? 하나 있었는데 지금 새로 생긴 감수 2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에도 염색체 수가 하나하나 들어있는 거죠? 하나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수 2분열은 일어나도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분열과 2분열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원래 있던 모세포에서 총 몇 개의 딸세포가 생긴 거냐? 총 4개의 딸세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수 1 분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수 1 분열의 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은요, 이 기본적으로 체세포 분열 과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을 잘 알아두시면 생식세포 분열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1분열의 전기입니다. 그래서 핵막이 사라지고 유전 물질이 응축이 되어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걔가 접합해서 생기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가 염색체였죠. 이가 염색체. 그게 어디에서? 이 생식세포 분열 전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위에 그림 보시면 나타나죠?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이가 염색체가 감수 1분열 전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감수 1분열 중기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그 이가 염색체가 중기에는 세포 중앙에 나란히 배열되면서 방추사라고 하는 실 모양의 구조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나타나서 이제 이가 염색체에 부착이 되겠죠. 역시 체세포 분열 과정과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상동 염색체가 결합해 있던 이가 염색체가 방추사에 의해서 양극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양극적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요게 요 두 개가 예를 들어서 뭐 상동 염색체였겠죠. 근데 그 상동 염색체가 결합해 있던 것이 나누어져서 양극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체세포 분열과 매우 흡사한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기와 세포질 분열. 자, 우리가 말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핵막, 사라졌던 핵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두 개의 딸세포로 분열이 됩니다. 언제요? 감수 1분열이 끝나면. 감수 1분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원래 하나 있던 모세포에서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진 거죠. 지금 이 딸세포에 염색체 몇 개 들어있습니까? 염색체 하나, 둘, 하나, 둘 들어있지요. 그러면 원래 있던 얘를 모세포라고 한번 보시면 이 모세포에는 염색체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염색체 몇 개? 이 안에는 4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수 1분열이 끝나서 두 개의 딸세포가 생겼지요? 그러면 이제 감수 2분열이 바로 시작이 될 거예요. 뚜렷했던 핵막이 다시 사라지고요. 유전물질의 복제가 없이 바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전물질의 복제가 없이 2기, 2분열 전기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열, 감수 2분열 중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나란히 배열된다. 중기는 다 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에도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방추사라고 하는 실 모양의 구조물이 나타나서 염색체에 부착이 됩니다. 중기예요. 자, 그 다음에 후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후기에는 자, 염색체의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 분체가 각 양극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염색 분체 형태로 분체가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역시 각 후기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기와 세포질 분열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핵막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핵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인 핵막이 나타나게 될 거고 응축되어 있던 염색체가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 최종 4개의 딸세포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감수 1분열을 통해서 2개의 딸세포가 생겼고 그 2개의 딸세포가 감수 2분열을 통해서 각각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개의 딸세포가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일어나면 이제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끝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자, 한 개의 모세포에서 어떻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4개의 딸세포가 생긴다는 겁니다.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수 분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처음에 한 개의 모세포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4개의 딸세포가 생긴 거죠. 그리고 보시면 처음에는 염색체 개수가 몇 개입니까? 2개지요? 근데 최종적으로 생긴 딸세포의 염색체 수를 보시면 다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즉, 한 개의 모세포가 생식분열, 감수분열을 하면 생식세포 분열을 하고 감수분열을 하면 염색체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든 4개의
딸세포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요 4개의 딸세포가 이제 생식세포들이겠죠. 자,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 결과 이 부모의 생식세포가 하나씩 결합을 하겠죠. 부모의 생식세포가 한 개씩 결합을 하면 자손이 태어날 겁니다. 자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생식세포 속에는 부모의 체세포, 모세포의 염색체수가 반이 들어있는 거죠. 2분의 1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생식세포와 어머니의 생식세포 2분의 1씩이 더해지면 결국은 이제 원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와 같은 그 자손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생식세포 분열, 세대가 지나도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어떤 원인이 되겠죠.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한 종류의 생물은 세대를 거듭을 해도 항상 부모와 같은 염색체 수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생식세포 분열 때문에. 이 생식세포 분열이 어떤 분열이라고요? 염색체의 숫자가 반으로 줄어드는 감수 분열이기 때문에 수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든 생식세포들끼리 결합을 하면 부모의 염색체 수와 같은 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같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 아빠 개의 염색체 수가 78개고요. 엄마 개의 염색체 수가 78개면은 아빠 개의 생식세포는 39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을 거고요. 엄마 개의 생식세포 안에도 39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자손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손의 염색체 개수는 78개, 강아지의 염색체 수는 78개로 부모와 염색체 수가 같게 될 겁니다. 이게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의 가장 큰 특징과 의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세포 분열,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배웠는데 체세포 분열은 분열을 몇 번 하죠? 한 번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 결과 모세포하고 동일한 염색체의 수를 갖는 몇 개의, 2개의 딸세포가 생성이 됐었죠. 반면에 생식세포 분열에서는요.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분열 과정의 과정 중에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체세포 분열에서 나오지 않는 염색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형태의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은 2번의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번의 분열,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딸세포는 모세포의 절반이라고 그랬었죠.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고 딸세포는 몇 개 생성된다라고 그랬습니까? 4개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교과서 180페이지에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비교하여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표를 같이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봐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분열 횟수. 체세포 분열은 몇 회? 1회 분열했죠. 생식세포 분열은 연속 2회,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로 2회 분열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딸세포의 숫자. 체세포 분열은 2개, 생식세포 분열은 4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의 형성.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세포 분열에서는 형성되지 않았고요.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 수의 변화. 분열이 일어나면은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되느냐?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생식세포 분열 결과 딸세포는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그랬습니다. 염색체 수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지만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분열 장소는 어디냐? 이제 우리 동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온몸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생식세포 분열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동물은 생식기관인 정소와 난소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는 좀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교과서 181페이지 배운 내용 정리하기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식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이기에 무엇이라고도 한다? 감수 분열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2번 감수 1분열 전기에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여 무엇을 형성한다?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 생식세포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 속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염색체 수와 어떻다고 그랬죠? 생식세포 분열이네요. 그럼 딸세포는 모세포 염색체 수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수 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단원 형성평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1분열 중기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전물질이 복제가 된다. 유전물질이 복제가 되는 때는 세포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겠지요? 그러니까 1번은 간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안 되겠죠. 2번 4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된다. 4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생식세포 분열이 마무리되는 시기겠죠? 그러니까 언제? 주로 이제 감수 2분열 말기 이후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났을 때일 거고요. 그러니까 2번도 정답이 안 될 거고 3번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된다. 중앙에 배열된다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중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기. 그런데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될 때니까 자 3번이 바로 1분열 중기에 해당되는 정답이 될 겁니다. 4번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다.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뭐지요? 간기지요. 간기. 그러니까 4번 답 틀렸고. 자, 5번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한다. 중요한 건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일까요? 감수 1분열일까요? 2분열일까요? 감수 2분열 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5번도 틀렸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요 5번에서 요 염색 분체가 아니라 얘가 예를 들어서 상동 염색체였어요.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였으면은 언제가 될까요? 1번 답은 감수 2분열이 아니라 감수 1분열 후기가 될 겁니다. 자,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생식기관과 개체가 발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한다라고 해도 선생님 욕심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좀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대략 30분이 조금 넘었네요. 자, 좀 길게 강의가 길어진 점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